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화두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코로나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것일 겁니다. 돈 파는 가게는 코로나 이후 어떻게 세상은 바뀔까라는 꼭지 가운데 하나로 임대소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임대소득 앞으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자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잘못하면 이 건물주, 즉 임대소득이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 바뀌는 세상의 화두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회사가 텅텅 빕니다. 자, 지금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것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급속히 확산,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재택근무가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페이스북 다 아시죠? 유명한 소셜미디어 세계적인 업체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이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향후 10년에 걸쳐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회사의 운영 방식을 영구적으로 재조정하겠다. 자, 여기가 어떤 포인트냐 하면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회사의 운영 방식을 영구적으로, 즉 코로나까지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재조정하겠다. 여기에 이제 큰 방점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이 페이스북에서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전 직원의 50%를 원격 근무, 즉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구적으로 회사의 운영 방식을 재택근무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것도 5년 내지 10년 이내에 그것도 전 직원의 50%. 자, 급속히 확산된다. 제 말이 이제 동의가 되십니까? 물론 이 같은 추세는 비록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큰 기업들은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이제 롯데그룹 여러 계열사가 있죠. 그 가운데 이제 롯데 주식회사 롯데지주라는 회사에서는 그 임직원이 한 150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150명의 임직원들이 주 1회 앞으로 주 1회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하고, 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계열사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확대 시행할 겁니다. 특히나 보면 이것을 바탕으로 그룹 경영 계획 수정을 검토하겠다. 자, 재택근무가 엄청나게 기업 경영에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페이스북의 세계적인 기업,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회장의 이야기와 거의 맥락이 같은 거죠. 자, 그룹 경영 계획 수정을 검토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했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폭넓게 확산한 근무 환경의 변화를 장기 트렌드로 인식하고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려는 것. 즉, 자, 재택근무를 줄여서 이야기하면 재택근무를 장기 트렌드로 인식하고 시대의 대세로 인식하고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 세계, 한국 다 포함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그냥 기정사실화 급속히 확산된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한마디로 저는 일하는 시대, 어디서든 일하는 시대로 표현해 봅니다. 일하는 시대는 시대인데 어디서든 일하는 시대에 네 가지 변화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임대소득과 크게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도 일하는 시대의 네 가지 변화. 첫 번째는 기업 사옥이 또 사무 공간이 줄어듭니다. 엄청난 크기의 사옥이 적어지고 또 굉장히 넓었던 사무 공간이 축소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자기 책상이 없이 사무실에 출근하면 공용 테이블에 노트북만 들고 다니면서 잠시 일하고 사라지니까 기업 사옥은 물론 그 회사 내에 사무 공간도 엄청나게 축소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제 재택근무, 즉 회사에 출퇴근한 일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직장과 가까이 있는 거주지 또는 출근에 편리한 역세권 거주지에 대한 선호 경향이 지금보다 점점 줄어들 겁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좋은 또 팁이 되겠죠. 세 번째는 반대로 복잡한 이런 뭐 회사 근처 또는 역세권 거주지가 아니라 조금 쾌적한, 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쾌적한 숲세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숲세권 이런 등등의 이 쾌적한 주거 공간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이 코로나 이후 시대 변화가 어떤 주거 공간의 선호 현상을 가져올까? 자, 이것은 이번 3번은 좋은 팁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 집을 직장처럼 같이 겸해서 써야 되니까 여러 가지 업무 편의를 위한 홈 리모델링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증가하겠다라는 거죠. 자, 임대소득 정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물주의 건물주가 동의되었지만 앞으로는 임대소득이 자칫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자, 이런 와중에서도 기회는 없을지 또 한번 찾아보고, 구체적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대안까지도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소득 정말 위험하다. 크게 두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들의 변화입니다. 자,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사업, 그 다음에 업무, 사무 공간이 축소됩니다. 실리콘밸리에 가면,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가면 엄청난 글로벌 기업들,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의 사옥이 얼마짜리냐? 무려 6조 원짜리라고 합니다. 믿깁니까? 이게 6천억도 아니고 6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애플의 이 우주선 사옥, 간혹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죠. 우주선처럼 지어진 이 사옥이 6조 원짜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사옥을 짓나요? 그 직원들이 근무 환경을 편리하게 해야만, 거기 또 뭐 유화방도 드리고 해야만 직원들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피곤하면 언제든 뭐 놀고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마치 사옥을 놀이터처럼, 사옥을 또 뭐 유치원 시설 이런 등등으로 활용해 나가니까 사옥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커진 거죠. 애플이 그 대표적입니다. 6조 원짜리 사옥이라는 거죠. 또 이제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박스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에 사옥이 있는데 구내식당도 아주 화려하고, 그 다음에 마치 술집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한잔 하라고 끄끄라고 술집도 있는데, 이게 폭스바겐 벤을 개조한 이런 술집들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엄청난 돈이 들었죠. 뿐만 아니라 뭐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의 사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대한 유리공 조형물로 만들어졌죠. 뭐 간혹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무들로 꽉 채워진 이 거대한 유리공 조형물로 만들어진 사옥, 아마존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건물들의 사옥들에 엄청난 돈들이 필요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지금까지처럼 큰 사옥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결론 필요 없다. 따라서 기업들이 점점 이제 탈 샌프란시스코, 탈 실리콘밸리를 이제 촉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 큰 사옥이 필요 없고 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사옥도 필요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축소해서 가고 싶다. 왜? 이제 이게 실리콘밸리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죠. 미국 이제 소셜 미디어 기업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요, 전 직원들이 원할 경우 영구적인 재택근무 허용한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50%보다 더 나간 거죠. 전 직원들 100% 직원들이 영구적인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모바일 결제회사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자, 지금도 이 기업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했는데 직원들이 원한다면 코로나 이후에도 직원들의 원격 근무가 가능토록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재택근무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도 모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건물 임대 시장의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 임차료가 비싸죠. 도심지역, 뭐 특히 역세권, 실리콘밸리 이런 임차료가 비싼 도심지역의 건물의 공실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에도 당연하게 이익이 됩니다. 임차료는 뭐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나가지 않습니까? 즉 장사를 못해도 매출이 빵이라도 이런 임차료 고정비용은 나가는데 이 고정비용을 크게 절약시킬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이 기업들에서는 직원 1인당 1만 1,000달러, 원화로 한국 돈으로 약 1인당 연간 1,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시장조사업체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애널리틱스가 말했습니다. 한 직원이 그 사무 공간을 차지하는 비용, 고정비용, 또 사무실에 머무를 때 각종 발생하는 부대 간접 비용들 다 포함하니까 직원 하나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회사도 연간 직원 한 명당 1,300만 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임차료 다 포함해서 누가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생산성까지 더 좋아진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AT&T 세계 최대 통신회사죠, 미국. 이 AT&T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격 근무, 즉 재택 근무를 해보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회사 전체에 그로 인한 비용 절감이 무려 3천만 달러니까 원화로 360억 원 정도가 절약되었다. 뭐 다른 또 매출의 감소는 있었을지라도 이 비용, 재택근무로 인해서 직원들의 비용 절감이 무려 360억 원 정도 생겼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도 당연히 기업들은 적극적인 이 재택근무를 이렇게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겠다. 직원들 역시도 비용 절감을 추구합니다. 자, 직원들은 월급을 받죠. 월급을 받는 거기에서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죠. 우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연간 한 4,000달러 정도, 우리의 한국 돈으로 490만 원, 즉 1년에 약 500만 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왜냐하면 출퇴근할 때 뭐 교통비용,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나가게 되면 커피 마시죠, 점심 먹어야 되죠, 뭐 이런 교재 비용, 그 다음에 출퇴근하면 패션, 옷에 신경이 쓰이죠, 어복 관련 지출, 이런 등등의 집 간접 비용을 따지면 직원이 출퇴근하지 않을 때 비용이 연 한 500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출퇴근 시간 동안에는 일을 거의 못합니다. 그죠? 그것도 시간 비용, 기회 비용이 날아가는 건데 출퇴근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기회 이익이 되니까 직원 입장에서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 가끔씩 출근하면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소득의 세이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사무실이 필요 없다. 결과적으로 직장과 가까운 거주지 또는 출근에 편리한 역세권 거주지에 대한 지금까지 선호 현상이 줄어들고, 반대로 이 숲세권과 같은 쾌적한 주거 공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증가합니다. 또한 내 집을 직장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한 근무 환경, 그전에는 주거 환경으로 끝났는데 이제 조금 더 쾌적한 근무 환경이 결합되면서 홈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이런 수요들도 굉장히 이제 늘어나겠죠. 실제로 이번 코로나 시즌에 많은 소매 기업들, 오프라인 기업들이 손해를 봤는데요. 그 가운데 이익을 본 기업들이 있습니다. 홈디포, 유명하죠? 미국 주택 개량 자재업체 홈디포인데 이 홈디포가 비록 지난 2020년 1사분기에 지난달까지 1사분기에 총 이익은 뭐 코로나로 인한 비용이 증가해서 좀 줄어들었지만 매출 자체는 전년 1년 전보다 무려 7.1%나 급증한 28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시즌에도 소매업체, 즉 오프라인 업체가 매출이 증가한 몇 되지 않는 소수의 기업이다라는 거죠. 자, 이 같은 현상은 왜 생겼을까요? 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을 꾸미려는 수요들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가구 업체 웨이페어라는 회사는요, 이 온라인 가구가 주문이 급증하면서 4월 한 달 매출이 전년도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9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예상되는 현상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임대소득이 위험하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기업의 사옥이 축소되고 주거 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고 등등 하면서 임대소득이 위험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임대소득이 위험해진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가 훨씬 더 재촉했죠.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왜죠? 바로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했죠. 코로나 이전에도. 그래서 점포에 가서는 사람들이 상품을 거기서 사지 않습니다. 이런 옷가게 같으면 둘러보고, 그죠? 아이 쇼핑만 하고 딱 상품을 선택하면 어디서 삽니까?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주문하죠. 정말 가게 주인들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그전에도 이래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진다. 더군다나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점포들이 점점 쓸모없는 공실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음식도 인터넷으로 주문하죠. 식당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1인 식당들이 많아지면서 식당 그 공간에 찾아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대신에 주문을 통해서 배달하는 서비스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죠. 당연히 공실이 커지는 것에 공실이 많아지는 것에 영향을 주겠죠. 또 한 번 상가를 지으면 건물을 지으면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몇십 년을 쓰죠. 뭐 도시 계획에 묶여서 몽땅 때려 엎어지지 않는 한 번 상가를 지으면 부동산은 거의 뭐 반영구적이다. 그죠? 내 세대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요즘은 이제 병원조차 이제 원격 진료를 합니다. 병원도 축소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에서 상업용으로 써야 될 그 수요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소득, 특히 코로나 이후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해서 저는 임대소득이 정말 위험해진다는 거죠.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임대소득이 잘못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면요. 누가 가장 위험할까? 뭐 뻔하죠. 임대소득이 노후소득의 전부, 즉 노후소득을 전부 임대소득으로만 하겠다는 사람, 또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제 공실이 생기고 자칫하면 세금만 내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만 내고 수입은 없는 공실로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 또 빚까지 내었다면 그냥 노후 파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임대소득이 노후소득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부분을 임대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돈이 있어 노후 자금이 있는데 그 노후 자금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가운데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임대소득이 아니라 금융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행히 또 좀 자산이 넉넉해서 자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또 부동산으로 다 하시지 마시고 원룸 지어서 다 하시지 마시고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을 적당하게 분산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안을 찾아볼까요? 임대소득이 아니라면 결국 이제 노후에는 배당, 안정적인 이자, 월세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소득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건물을 사서 상가를 사서 그것으로 인한 임대소득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위험하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리츠라는 상품이 있죠. 리츠라는 상품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소득, 이제 배당으로 나오는 임대소득과 자산소득, 또 그 상업용 부동산의 지가 상승, 그죠? 건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그 상품이 리츠 상품에 투자하는 건데 이 리츠 상품 많은데 투자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리츠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언택기술 이런 것들 또 이제 유통 이런 쪽들이 온라인 쇼핑들이 많아지니까 물류센터 또 뭐 서버센터, 컴퓨터 서버 이런 서버센터를 이제 그것을 위한 용도의 부동산 이런 쪽들은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리츠 상품이라 해서 그냥 묻지만 하지 마시고 이 리츠 상품은 어디에 투자해, 어떤 부동산, 또 어느 지역에 투자해 이런 것들 잘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괜찮은 이런 리츠를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ETF도 있습니다.
리처 ETF도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이 방송 듣는 분 가운데 그런 리처 ETF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건데, 리처 ETF로 제가 추천할 만한 것은 지금 이제 그림에 나가는 것처럼 코드입니다. 이게 미국의 뭐 ETF라든지 이런 또 주식은 너무 단어들이 길기 때문에 코드로 이제 이걸 티커라고 하죠. 코드로 많이 이제 기록하는데, 보면 EQIX를 검색하면 이게 리처 ETF입니다. 최근에 이제 EQIX는 이 EQIX 리처가 주로 이제 서버센터나 물류센터 이런 4차 산업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게 리처에 투자하는 게 ETF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주가 상승이 더 높아요. 당연히 이제 배당은 나오죠. 배당보다 최근에는 주가 상승이 더 높은 ETF, 리처 ETF가 또 EQIX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코로나 이후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돈 파는 가게는 그 가운데 하나. 돈 파는 가게니까 재테크. 임대소득 정말 위험해진다. 이 방송을 말씀드렸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대안도 조금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조물주의 건물주 지금까지 앞으로는 잘못하면 임대소득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 점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돈 파는 가게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 배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거나 다른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